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년 9월 29일에 있었던 정기토익 기출문제 응용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1번 같이 보시죠. 자, 101번 문제를 보시면요. 보기 속에 여러 가지 품사가 오긴 했는데요. 주로 대명사와 접속사 계통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자, non이란 단어는 완벽한 대명사죠. 자, each는 다양합니다. 대명사로도 잘 쓰고 형용사로도 잘 쓰고 심지어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접속사는 될 수 없어요. 자, whatever. 보통 이렇게 WH가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다 접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사로 쓰는데요.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주로 명사절 계통의 접속사로 쓰거나 부사절 계통의 접속사로 쓴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자, neither란 단어는 each처럼 대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이런 계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는 순간 is uploaded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줄에 will be backed up 이라고 동사가 또 하나 나오죠. 자,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건 당연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번역 없이 그냥 C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문장을 보시면서 whatever가 어떤 식으로 쓰였나 반드시 번역도 하실 줄 알아야 진짜 실력이 되겠죠. 자, 빈칸부터 시작해서 today까지가 whatever절 전체라고 부르고 이게 주어로 쓰이고 동사는 will be backed up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whatever is uploaded to the cloud storage today. 오늘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업로드 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will be backed up automatically tonight. 오늘 밤 자동적으로 백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whatever절이 명사절로 썼죠. 그죠? 하지만 부사절로도 쓸 수 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라는 식으로 해서 부사절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 what 계통이 들어가는 단어는 그 내부가 주어나 목적어가 이 what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강사님들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런 건요. 이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is uploaded 이하만 쓰게 되면 이 꺽쇠로 쳐진 문장 내에서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is라는 동사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주어 역할을 what 계통이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주어 동사가 왔다면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일 거예요. 그 목적어 부분을 what이 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계통은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끌려올 것이다. 자, 이제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동사 어휘 문제가 왔죠. 이번엔 번역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has PP형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쪽을 보니까 10명의 새로운 영업 직원이란 말이 목적어로 오죠. 당연히 이렇게 사람을 목적어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건 이 사람을 채용해달라는 말이 보이겠죠. 바로 hired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o improve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Quick Mart Stores 측은요, has hired 10 new sales associates since April. 4월 이후로 10명의 새로운 영업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거죠. 자, 이럴 때 요 since 아시죠? 그죠? 요 since. since라는 단어는 반드시 전치사일 때 뒤에 과거 시점이 와요. 지금 이 문장 속에서 4월 달이라는 건 그렇죠. 과거 시점에 4월 달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 이후로 채용을 했다 이런 말로 지금 현재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since가 전치사일 때는 항상 그 시점 이후로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심하실 건 이 since가 지금은 전치사로 썼지만 접속사로도 쓸 수 있는데요. 접속사일 때 뜻은 두 가지라는 거죠. 마치 전치사일 때처럼 과거 특정 시점 이후로라고 쓸 수도 있지만 문제는 because의 대용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because의 대용어. 그래서 접사할 땐 뜻이 두 가지입니다. 주어가 동사했던 시점 이후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도 잘 쓴다는 거. 자, 조금 더 나아가면요. since를 부사로도 잘 씁니다. 부사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보통 현재 완료 사이에 빈칸을 줘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부사긴 부사인데 앞에 나왔던 그 시점 이후로 뭐뭐 해왔다란 말로 요런 자리에 since를 넣게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좋아합니다. 이 since는 이렇게 여러 가지 품사를 갖기 때문에 준비도 다각도로 하셔야 된다. 자, share, 공유하다, display, 전시하다, practice, 연습하다, 또는 뭐 개업하다. 어떤 변호사, 의사, 건축가 그런 사람들이 개업한다고 할 때도 practice를 쓰기도 하죠.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문법 문제죠. 그에 걸맞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볼까요? To enter the exhibition hall 하게 되면 전시홀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to 부정사잖아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자, to 부정사 내부에서는 이 enter가 동사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면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썼으니까 그 뒤에는요. 부사가 올 자리인 거예요. 타동사 목적어 뒤쪽에는 일반적으로 부사가 온다. 그거 아시면 quietly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박물관의 방문객들은 요청받게 됩니다. 전시홀로 조용히 들어가시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아주 쉽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역시 문법 문제죠. 자, 일단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옵니다. 자, 명사 형태는 replacement, 동명사 형태는 replacing 이건데요. 문제는 바로 뒤에 It's old light fixtures, 오래된 조명 기구란 단어가 목적어로 옵니다. 목적어를 받는 건 명사다, 동사다. 동사가 목적어를 받는 거예요. 명사는 목적어란 게 없죠. 정답 바로 동명사 C번 잡는 거예요.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수 명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더 좋은 풀이법은 뭐냐? 어휘 차원에서 익히는 게 원래 더 좋은 거죠. by 다음에 ing 꼴을 쓰면 ing 함으로써라는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험에서 엄청나게 여러 번에 걸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y ing 꼴, ing 함으로써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처럼 잘 나왔던 게 뭐냐? 전치사 on이나 upon이 있어요. on이나 upon 다음에 ing가 오거나 명사도 잘 옵니다. 그러면 ing 하자마자 명사 하자마자 이렇게 번역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역시 시험에서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자, 하지만 번역상 필요한 거 있죠. 문제로는 잘 안 나오지만 보통 in ing라는 게 있어요. 역시 ing를 봤죠. 이렇게. 그래서 ing 할 시에 이렇게 때처럼 번역하시면 돼요. 웬처럼. 자, 내용을 볼게요. 에코테크사는요. 줄였습니다. 자사의 에너지 소비를 줄였어요. By replacing its old lighting fixtures, 자사의 오래된 조명 기구들을 with LED bulbs, LED 벌브로 교체함으로써 말이죠. 자, 이럴 때 어구 표현 아시죠? Replace A with B, 그죠? A를 B로 교체하다. 이런 표현 아시죠? 잘 나옵니다. 그죠? 여러 번에 걸쳐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빈칸 자리에 long 계통의 단어가 왔는데 보기 딱 보는 순간 longest, 최상급, longer, 비교급, long, 원급이죠. 이런 건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문법을 나한테 묻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뒤에 then 보이죠? then 앞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비교급이 있어야 합니다. 정답 바로 C번이 되겠죠. 자, 내용을 볼까요? Please be advised that 명심하십시오. 시스템 정비가 take longer, 오래 걸릴 거예요. than scheduled, 예정되었던 것보다 오래 걸릴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요 then 다음에 과거분사 이렇게 PP형이 왔죠? then 다음에 문장이 와도 좋아요. 그런데 then 다음에 과거분사가 이렇게 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마치 뭐처럼 as 다음에 PP형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then 다음에 PP는 PP 된 것보다 as 다음에 PP를 쓰면 PP 되어진 바대로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여기다 schedule로 넣어볼까요? as scheduled, 한국말로 뭐예요? 예정된 대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명사 어휘 계통을 묻고 있는데요. 약간의 번역이 필요하죠. responses, 응답, cost, 비용, flaws, 결함, considerations, 고려사항들. 자, 내용을 잠깐 볼까요? 최종 제안서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이런 프로젝트의 최종 제안서는 outlines, 이게 동사죠. 간단히 설명한다, 약술한다 이거예요. 바로 그 계획의 소요 시간과 예상되는 빈칸을 설명해 준다. 그럼 제안서에서 설명해 줄 건 뭐예요? 소요되는 시간과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정답 B번의 cost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여기서 알아둘 거. 뭐뭐에 대한 제안서라고 할 때 proposal for 이런 말들은 어울림이 좋죠. 보통 명사를 썼을 때 전치사가 고정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이런 거 demand 아시죠? 그죠? demand for, 뭐뭐에 대한 수요, request for, 뭐뭐에 대한 요청, need를 명사로 써도 need for가 있죠. 그죠? 뭐뭐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로. 이렇게 덩어리로 익혀주면 좋겠고요. 토익은 보통 환경 친화적인 단어 매우 좋아합니다. renewable, 재생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이런 말로 꼭 알아두시고요. outlines, 이것도 동사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좋아했던 거 initiative. 전에 없던 계획이라든가 전에 없던 프로그램 같은 것을 initiative란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보기에 꽂히는 순간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considerations를 이용해서 여러분 어구를 좀 만들어 볼게요.
유명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ake something into consideration. 이렇게 쓰게 되면 something을 고려 대상에 삼다, something을 고려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럴 때 이 consideration 대신에 account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take something into account 이렇게 설명해도 A를 고려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부사 계통을 써라. 자, 지금 문장 부사 자리가 딱 비었죠? 콤마 찍었습니다. 그죠? 확실한 부사의 위치인데요. 보통 approximately는 이런 식으로 잘 안 쓰죠. approximately는 대략 약이란 뜻으로 어림잡기 때문에 보통 뒤쪽에 숫자가 많이 와요. approximately 1,000 people. 그러면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되겠죠. 자, evenly는 고르게, 평평하게 이런 느낌을 줘요. 울퉁불퉁하지 않은 거. 자, slightly는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서 약간 이런 느낌을 주죠. slightly expensive. 그럼 뭐예요? 약간 비싼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fortunately 하게 되면요. 다행스럽게도라는 말을 쓰면서 이 뒤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내용을 보시면 archaeologist 역시 이것도 최근에 엘세에서 정답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Historic Quest Center의 고고학자들은 were able to confirm 확인해 줄 수 있었다고 하네요. The authenticity. authenticity 하게 되면 우리말로 할 때 진위 여부, 그죠?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었다고 하네요. of an ancient artifact 하게 되면 고대 유물입니다. 자, 최근에 어디서 발견됐다고 합니까? 그렇죠.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었다. 이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다행히도, 운 좋게도 이런 말로 fortunately 잡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be able to 부정사 보이죠? 그죠? 비동사, 형용사, to 부정사꼴 이런 표현들은 나오는 족족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동사, 형용사, to 부정사. 예를 들면 be willing to 이런 거 알죠? 그죠? be willing to 부정사 이러면 to 부정사를 기꺼이 한다 이런 뜻인 거 알죠? be hesitant. to 부정사 이러시면 to 부정사 하기를 망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동사, 형용사, to 부정사 꼴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단어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archaeologist, 고고학자, authenticity, 진위 여부, artifact, 유물 이런 단어 전부 다 시험에 타깃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자, 빈칸 자리에 적절한 형용사나 부사가 많이 몰려 있네요. 일단 fully 확실한 부사죠. quite 이것도 부사로 많이 쓰고요. thorough란 단어가 하는데 요거 형용사. 그죠? 철저한이라는 형용사고요. past 이것도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물론 부사로도 사용되지만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두 개는 부사고요. 일단 형용사가 맞나 부사가 맞나를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자리가 부사가 맞다면 financial이라는 형용사를 꾸미니까 부사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fully financial, 완전히 재정적인? 이런 말 잘 안 되죠. quite financial, 꽤나 재정적인? 이것도 말이 이상하죠. 예, 자주 쓰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부사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뒤에 나오는 퍼포먼스, 이 명사죠. 실적. 그래서 재무실적이라는 명사를 만약에 꾸민다고 생각하면 형용사가 맞겠죠. 철저한 재무실적? 잘 쓰는 말 아니죠. 지난 재무실적? 예, 잘 쓰는 말이죠. 그죠? 지난 재무실적, 작년 재무실적 이러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맞는 말입니다. 자, 이 회사의 탁월한 지난 재무실적은 does not guarantee, 보장해주지 않아요. economic stability in the future, 향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런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잘했다고 앞으로도 꼭 잘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괜찮죠? 자, 109번입니다. 109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접속사, 전치사, 혼용형이 왔네요. 자, although는 유명한 접속사입니다. 자, with regard to는 아주 유명하죠. 이거 about의 뜻을 갖는 전치사입니다. 자, so that 접속사입니다. because of 전치사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것도. 자, 일단 보시면요. 빈칸 뒤쪽에 그렇죠. 명사만 딸랑 있어요. expedition이라는 명사. 우리말로 하게 되면 현장 연구 답사 정도 볼까요? 명사만 딸랑 있다는 얘기는 접속사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맥상 어떤 전치사가 맞느냐? 자, 가르시아는요. 연락이 닿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당연히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 연구 답사 때문이겠죠. 그래서 because of가 문맥상 맞는 답입니다. 괜찮죠, 그죠? 자, 여기서 익힐 표현 be out of reach,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그럴 때 여기서 뭘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until을 써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 절대로 by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지속성 뜻을 갖기 때문이에요. 2월 28일까지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 절대 by 쓰면 안 된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형용사를 쓰자 이건데요. 여러분, is considered라고 했죠?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예요. consider는 수동태 모양이 됐을 때 뒤에 형용사가 남아서 오형식 구조에서 왔기 때문에 형용사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형용사를 highly란 부사가 꾸미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보기가 전부 다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묻는 건 아니고 어휘 문제가 되겠죠. 이런 구조가 왜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consider.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가 오는데 이 목적 보호 자리가 주로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 명사 계통이 올 수 있어요. 형용사나 명사 계통이 목적 보호로 옵니다.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였던 이 부분이 주어로 가겠죠. 그리고 수동태 모양을 취하게 돼요. is considered라고. 그럼 뒤에 뭐가 남아요? 때에 따라서는 형용사가 보호로 남고 때에 따라서는 명사가 보호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형용사가 보호로 남는 스타일의 문제인 겁니다. 대신에 어휘 문제로 바뀐 것뿐이에요. 수동태로 갔을 때 뒤쪽에는 보통 이 자리가 대부분 다 부사가 오는데 consider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자, 일단 preliminary를 하게 되면 예비해란 뜻이고요. innovative는 혁신적인, assembled는 조립이 되어진, dependent는 의존적인이란 뜻이죠. 자, 문맥을 볼게요. As a groundbreaking developer of sustainable agricultural techniques. 재생 가능한 농업 기술의 혁신적인 개발 업체로서 에코하베스트사는 매우 빈칸한 회사라고 여겨진다. 여러분, 이게 혁신적인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단어가 뒤에 오겠죠. 매우, 그렇죠. 혁신적인, innovative한, groundbreaking, 그죠? 요거는 획기적인, innovative, 혁신적인,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요 문제를 풀 때 이 단어가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괜찮죠? 그죠? 자,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유지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단어입니다. 토익인 단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dependent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 자, dependent는요, be dependent on 이렇게 외우세요. be dependent on 또는 upon을 씁니다. 그러면 뭐뭐에 의존적이다라는 표현이 돼요. 이 dependent는 명사를 앞에서 직접적으로 꾸미지 않아요. 이렇게 비동사 계통 뒤에서 쓰는 서술적 용법의 유명한 형용사고요. 이럴 때 이 단어 대신에 reliant도 많이 쓰죠. be reliant on 또는 upon. 그럼 뭐뭐에 의존적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요거까지 꼭 챙깁시다. 자, 이제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동사를 묻는 겁니다. 이게 to 부정사인가 봐요.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라. 자, predict는 예측하다. express는 표현하다. 그 다음에 conclude는 결론 내리다. 그 다음에 examine, 요 검사하다라는 뜻이죠. 자, 바로 뒤에 목적어가 뭐가 왔나요? 감사가 나왔으니까 감사를 표하다 이 말이겠죠? 바로 B번에 express 잡으시면 돼요. 저 감사란 단어하고 잘 엮이는 동사 정리 좀 해드릴까요? express 말고 감사를 보여주다 그러면 show를 쓸 수도 있고요. 감사를 전하다 그럴 때 이 단어 중요합니다. extend,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appreciation 말고 감사란 단어 다른 단어도 있잖아요. thanks란 단어 아시죠? 예, 그런 걸 써도 다 좋아합니다. 자, for your referrals 하게 되면 이거 추천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추천에 대한 저희 감사를 표하고자 우리는 보너스로 리워드 포인트, 보상 포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뭐에 대해서? On your loyalty account에 대해서. 자, loyalty account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충성 고객 계좌란 뜻입니다. 이 용도는 보통 이렇게 어떤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그 마일리지 같은 거, 포인트 개념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멤버십 어카운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멤버십 계정.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predict가 문제가 될 때는 보통 시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predict란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고 대절이 오잖아요. 그럼 대절 속에 주어 다음에는 웬만해서는 이 자리가 will 동사 원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시점에서 예측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predict를 현재형으로 쓰면 대절 속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 계통의 조동사가 잘 나온다는 시제 문제. 괜찮죠? 좋아, 이제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어드밋 계통의 동사를 바꿔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 문제답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명구를 싹 제끼면 동사 is complementary, 무료다라는 동사 앞에 주어 자리가 비었죠? 주어가 되는 건 명사잖아요. 명사 C번 하나밖에 없죠. 입장, 입학 이런 뜻이죠.
자, 연례 심포지엄의 입장은 is complimentary for members. 멤버들을 대상으로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멤버 여러분들은 반드시 RSVP, 이거 원래 불어에서 왔는데 영어에서도 많이 굳어진 단어입니다. 참석 여부를 알리다라는 동사 표현으로 쓴 거예요. 자, through the association website,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셔야 돼요. By August 5th, 8월 5일까지는 말입니다. 괜찮죠? 저 RSVP 자주 보일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참석 여부를 알리다 또는 회신 요청하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ing 말고 명사가 올 때는 through라는 표현도 있어요. 뭐뭐를 통하여. 그래서 회사의 협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해하시죠? 그죠?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부사 어휘 문제가 왔습니다. 부사 어휘 문제. broadly, 널리, annually, 매년마다, completely, 완전하게, kindly, 부디. 보통 이 kindly는 please하고 비슷하게 명령문에 잘 씁니다. kindly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부디 동사 원형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유명한 그 셰프의 쿠킹 클래스가 has garnered so much interest.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garner interest 되면 관심을 받다. that, 그래서 spot은 내용상 이 수업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이 수업 자리가 이미 다 차버렸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미 완전히 다 차버렸다, completely하게 차버렸다. 인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표현 하나 익혀야 됩니다. garner interest, 관심을 얻다, 관심을 얻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so 대꾸문, 그죠? so 대꾸문 아시죠? 예, 그래서 so 대꾸문사에는 지금처럼 interest,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특별하게 interest라는 명사가 들어갔네요. 원래 so와 that 사이에는 그냥 명사만 있으면 안 돼요. 명사가 들어가도 맞을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간다? 수량 형용사가 있어야 돼요. 수량 형용사가. 그냥 명사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원래 so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interest란 명사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 much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interest를 불가선 명사로 봐서 앞에 much를 넣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네, 반드시 수량 형용사와 함께 명사를 넣으셔야지 맞는다. 그냥 명사만 넣으면 틀린다. 괜찮죠?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명사 계통의 단어를 또 어휘로 묶고 있는데요. 이 diverse가 다양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양한 명사들이란 말로 복수명사를 잘 구사했네요. 예, guides 하게 되면 안내원이라는 사람이거나 안내서라는 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action, 행동, voyages, 항해, interest, 관심이라는 뜻이죠. 자, 문맥을 좀 볼까요? 많은 어드벤처 회사들인데 어디 있어요? 뉴질랜드의 이런 어드벤처 회사들은 cater to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빈칸을 충족시켜드려요. 누구의? three를 찾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항들을 충족시켜드립니다. 이 소리겠죠. 자, 뭘 찾는 분, 뭘 하는 분들이에요? 그 바로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매년 방문하는 three를 찾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항들을 충족시켜드린다. 괜찮죠? 좋습니다. 이럴 때 관계대명사 요 후를 볼까요? 요 관계대명사 후는 앞에 나오는 thrill seekers라는 복수를 받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뭐 왔나요? 복수동사 visit 왔죠. 수일치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는 선행명사와 수를 맞추자. 자, 그리고 cater to, 그죠? 뭐뭐를 충족시킨다, 만족시킨다. 이런 표현도 알아야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전치사 계통의 단어가 많이 왔죠? 자, 뒤쪽에 시점이 왔습니다. 시점. 시점과 잘 쓰이는 전치사를 골라라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until 다음에 시점. around 다음에 시점이 오게 되면 그 시점 근처에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within과 beside는 좀 곤란합니다. 자, within은 기간이 와야 됩니다. 기간, 시간의 길이, 시점이 아니라 within 2 weeks 하게 되면 2주 내에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beside는 옆에라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위치 개념의 위치, by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디 옆에 또는 next to 이런 거, 어디 옆에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문맥을 좀 볼까요? 요건 낫이 보이죠? 웬만하면 not until 구문 물을 겁니다. 이런 센스 있으면 더 좋고요. 자, due to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에 이 회사의 internal web network, 내부망은 will not be accessible, 접근 불가능할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내일 오전 9시까지는 계속 접근 불가입니다.
이럴 때도 절대로 이 until을 by로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접근 불가한 게 언제까지 이어져요? 내일 아침 9시가 될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가질 때는 until을 써야지 절대 by로 처리할 수가 없다. by는 일회성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116번 문제입니다. 자, 116번은 보기에 보니까 어휘 문제를 묻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동사 어휘를 묻는 것 같습니다. 일단 suspend는 정지하다 이런 거고요. deepen 하게 되면 깊이 파다. 그 다음에 soar 이거 갑자기 오르는 거 치솟다라고 하죠. 치솟다. emerge 이거 부상하다. 유명한 자동사죠. 자, 내용을 보시면 앞에 나오는 이런 회사의 수익 마진이 3, 4분기에 빈칸했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수익 마진이 주어요. 그럼 당연히 마진이 급격히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soared라는 단어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after 어떤 일이 있은 뒤에 성공적인 채택이 있었대요. of its smart farming technology.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성공적인 채택이 있은 후에 치솟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soar 이 단어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참고로 emerge라는 단어는 보통 as라는 단어하고 잘 엮이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세요. 몸으로서 부상하다, 떠오르다 이런 말로요. 자, 이제 117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자리에 대명사의 격을 묻는 문법 문제죠. 그죠? 문법. 그런데 이미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주어가 있고요. compile, 수집하다 또는 편집하다라는 동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최종 보고서란 말로 목적어까지 절았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최종 보고서를 편집했다. 이렇게 해서 말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부분이 없어도 매우 말끔하죠. 이럴 때 쓰는 게 뭐다? 제기대명사의 강조형 법이에요. 그래서 매니저가 여자였나 봐요. 본인이 직접 이런 말로 부사처럼 쓰는 대명사 herself입니다. 이해하죠? 자, 본인이 직접 편집했어요. 뭐 하는 대신에 delegating the task to her team. 그 업무를 그녀의 팀에게 위임하는 대신에. 자, instead of 뭐뭐 대신에라는 전치사 표현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 나옵니다. delegate A to B. A를 B 쪽으로 위임하다. 어떤 업무나 권한 같은 걸 누구에게 위임하다 할 때 delegate A to B. A라는 업무나 권한을 B에게 위임하다. 이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번입니다. 자, 빈칸 자리에 적절한 부사, 접속사, 형용사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게 왔는데요. 일단 이 문장에 동사가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 동사 하나밖에 없네요. were suspended. 정지되었다라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접속사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접사 같은 건 안 되겠어요. 참고로 since는 접속사 전치사 다 되고 after도 접속사 전치사 다 되는 못된 단어네요. 그죠? 이걸로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잠깐 내용을 보니까 모든 박물관에 안내원이 함께하는 투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지가 되었답니다. 이번 달에는 중지되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진행 중인 보수공사 때문에. 그죠? 레노베이션 작업 때문에 안내원이 함께하는 여행이 이번 달에는 정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모든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since나 after가 주는 의미가 전혀 안 나오죠. 왜? 이게 주어부니까요. 주어부가 될 수 있는 건 전명구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all이라는 내용을 좀 더 강조하는 부사밖에 안 돼요.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almost all이란 말은 어울림이 좋은 거죠. 거의 모든이란 뜻으로. 그죠? every all은 영어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영어에 없죠. 자, 그래서 거의 부분부정 이런 식으로 전부 다는 아니고 almost all, 거의 모든 아시겠죠? 이런 식의 표현을 입에 붙여두시면 더 쉽게 풀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19번. 자, 19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뭔가 접속사 계통이 좀 많이 보여요. 일단 접사가 맞나 볼까요? 여기 동사 has caused 동사 하나 있죠. 자, 빈칸 뒤쪽에 have described 동사 또 하나 있죠. 그러면 접속사 자리가 맞는 겁니다. 그죠? 자, 접속사 대절, 관계대명사 대절이라든가 명사절의 대절, which나 what, 이거 관계대명사나 의문사절이죠. 접사 맞습니다. 근데 it은 대명사라서 안 돼요. 접사의 기능이 없죠. 자, 문맥을 좀 볼게요. prolonged construction, 이거 오래 계속된 공사를 말하죠. 자, 메인가에 오래 계속된 공사가 야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빈칸 전체, 빈칸부터 마지막 부분까지가 접속사 절로서 cause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어서부터 어디까지? 이 부분 전체가 cause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다? 명사절이겠죠. 그죠? 명사절. A, B, C, D가 공교롭게도 명사절이 대부분 다 되는 것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명사절의 대절이 맞다면
뒤에 항상 완전한 계통의 문장이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which나 what은요. 명사를 계통에 오게 되면 불완전한 문장이 보통 오게 됩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대시 맞냐, what이 맞냐 이런 걸 잘 묻습니다. 이런 걸. 자, 뒤에 보시면 local shopkeeper가 이 문장의 주어고요. have described가 동사인데 이 describe는 뭐를 뭐로서 묘사하다 할 때 describe A as B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A 부분이 없죠, 지금.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는 얘기는 대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부터는 뭐다? what이냐, which냐, 의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which를 집어넣으면 어느 것이란 뜻으로 쓰는 거죠. 정해진 범위에서 어느 것. what을 쓰게 되면요. 무엇이란 뜻으로 번역되거나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번역될 때는 관계대명사 what인 겁니다. 선행명사를 내포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여기 내용상 이 지역의 상점주들이 major headway, 주된 골칫거리다라고 묘사하는 것이라고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맞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를 기억하네요. For their regular customers. 정기적으로 오는 고객들에게 이 지역의 상점주들이 주된 골칫거리로서 묘사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바로 공사가 야기시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때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한다. 무엇이라고 번역할 때는 보통 의문사라고 하는 겁니다. which는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맥을 못 주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하고 번역적인 요소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당시 아마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여겨졌을 거예요. 자,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문법 문제죠, 그죠? 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바뀌어 있어요. 자, can be higher. 여러분, higher란 단어가 요거 형용사의 비교급이잖아요. high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입니다. 자, 비교급을 꾸미는 건 뭐예요? 부사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눈에 띄게 현저하게 이런 계통의 부사 noticeably, 뭐 significantly, substantially, 뭐 considerably 이런 거 알죠? 눈에 띄게 현저하게 이런 말 이런 것들로 비교급을 잘 꾸밉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 정통으로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이런 것들도 역시 비교급을 잘 꾸미는 부사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겠네요. 시험에서 대단히 좋아합니다. 자, 방문객들인데 어디로 방문합니까? 그 사막 박물관이라고 있나 봐요. 데저트 뮤지엄의 방문객들은 반드시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를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UV 인덱스, 요거 자외선 수치를 말하죠. 자외선 지수. 자외선 지수가 can be noticeably higher. 눈에 띄게 높을 수도 있어서 그렇대요. During midday hours, 정오 시간대 동안에는 괜찮죠. 좋아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자, 21번은 manufacture 계통의 단어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에란 말이 보이잖아요. 그럼 미래시제 오겠네요. 미래시제 4번밖에 없네요. 아주 쉽게 나왔네요. 자, 내년에 Sunrise Organic Farms라는 이 회사가 will manufacture pesticide-free vegetables. pesticide-free 하게 되면 우리말 할 때 살충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채소를 만들 거예요. 뭘 이용해서? Advanced Farming Techniques, 더 발전된 그런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22번 보죠. 자, 22번 문제는요. 빈칸 자리에 적절한 명사계통의 단어를 집어넣으라 이겁니다. Experience, 경험이죠. Access, 접근. Funding, 자금 조달. Feedback, 의견 이런 거죠. 좀 볼까요? The purpose of the community meeting. 이 커뮤니티 미팅의 목적은 is to invite the residents blank. 주민들의 빈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 ask의 뜻이 있죠, 그죠? invite가 ask의 뜻이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새로운 이 공공공원의 디자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의견, 바로 피드백이죠. 보통 요거 여러분들 다른 단어로 쓸 때 뭐 아이디어를 요청한다는 거, 아이디어, opinion 또는 comment,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비슷한 말로, 그죠? 바꿔서 계속 쓰이는 말로 나오죠. 이 피드백과 동의어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 123번이에요.
자, 123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동사 계통을 변형해서 넣어라. 특히 수동태를 만들면서 넣으라는 건데 이 문제도 해당 시험에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항상 이 문제도 꽤 까다로웠죠. 보통 요거 그 당시 문제에서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겁니다. honored, 이 상을 받았다, 표창을 받았다 또는 영광을 받았다는 뜻이냐, nominated, 후보 지명되었다는 뜻이냐. 볼게요. 로드리게스는 이 회사의 뛰어난 영업 직원상을 여기 후보가 되었다는 뜻이냐 아니면 상을 받았다는 뜻이냐. For the third time in 7 years. 7년 동안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이런 상에 그렇죠. 영광을 받았다, 이 사람이 상을 받았다 이런 말로 honor를 쓰면 좋습니다. nominated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여기에는 적합치 못해요. 왜 그러냐? 동사 폼 때문에 그래요. 바로 뒤에 with 보이죠? 보통 honor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쓰게 되면 somebody에게 something으로 표창하다, 영광을 드리다 이런 뜻을 써요. 이게 이게 with하고 어울림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nominate 같은 경우는 nominate somebody for something. somebody를 something에 대해서 후보 지명하다 또는 뭐뭐로서 후보 지명하다 그래서 for나 as가 주로 오게 돼 있습니다. with와 연결관계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럼 번역만으로 풀면 상당히 불편하죠. accept는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evaluate는 평가하다.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요. 빈칸 자리에 적절한 플레이 계통의 단어를 변형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문맥을 좀 볼까요? 앞에 Green Meadows Golf Club 측은요. has a group coaching rate. 그룹 코칭 가격이 있는데요. 얼마예요? 50파운드라고 합니다. 시간당 50파운드의 그룹 코칭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최대 6명의 플레이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대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 그룹 코칭이니까 그래서 players 잡으시면 되겠네요. per session, 바로 그 수업당 최대 6명까지 시간당 50파운드의 그룹 코칭 가격이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골프 치는 선수들, 그래서 6명의 players, 괜찮죠? 자, up to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최대 얼마까지, 그죠? maximum 넘버가 나올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 per라는 건 물론 어란 단어로 바꿔 써도 됩니다. 그죠? 여긴 hour니까 on hour 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a session, 그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는 어의 대용어로 쓴 거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빈칸 자리에 뭔가 접속사처럼 보이는 게 좀 많이 보였죠? 그런데 박 씨와 내용상 그의 팀원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순적 관계로 꺼야겠죠? and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박 씨와 그의 팀 멤버들은 발표할 거래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뭐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까? 시장의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거예요. 어디에서? 다음 주에 있을 회의장에서 말입니다. 이때 이 on이라는 게 about 개념의 on인 거죠.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 괜찮죠? 자, 이제 26번입니다. 자, 26번은 빈칸 자리, 문법 문제 묻는 거죠. 품사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세션이라는 명사가 이미 있죠. 그럼 명사를 꾸밀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렇죠. 지정된 오리엔테이션 세션 이렇게 꾸미면 되겠죠. 지정된이라는 단어 토익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designated, designated parking area. 그죠? 예를 붙일까요? 지정된 주차 구역들, 그죠? 이렇게 해서 옛날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나왔던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자, 테크노소프트사는 요구합니다. 직원들에게 도착할 것을 요구해요. 어디에? 지정된 오리엔테이션 세션에 도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On the first day, 본인들의 근무 첫날에 말이죠. 자, 이제 27번입니다. 자, 27번 빈칸 자리에 적절한 supervise를 변형하는 문법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런데 skill이라는 명사 앞에 왔잖아요. 명사를 꾸미는 건 보통 형용사니까 뭐가 좋을까요? 형용사 형태는 supervisory, 감독하는, 관리하는 뭐 이런 거, supervisory. 이거 supervised를 쓰게 되면 문제가 좀 생겨요. 이거는 감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술 자체가 감독을 받는다? 이건 좀 어렵죠. 우리말 할 때 관리 기술, 감독하는 기술 그런 말을 쓰려면 supervisory 쓰는 게 좋겠죠. 자, 지원자인데 for the role of the project manager. 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의 지원자분들께서는 탁월한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해요. To be considered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고려 대상이 되시려면. 자, to 부정사 내부도 필요에 따라 수동이 필요하면 수동태 모양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상 지원자들은 관리 대상으로 고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to be considered를 써야 돼요. to consider 쓰면 틀리는 겁니다. 이해하죠? to 부정사도 내용상
필요하면 수동 모양을 써야 한다. 자, 이제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전치사 계통에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앞쪽을 보시면 그 초반에 setback 하게 되면 차질, 뭔가 문제점 같은 거 있잖아요. 차질.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차질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that year를 확언해 주었대요. Clinical trials, 임상시험이 would proceed as planned, as scheduled. 아까 배운 거 나오죠? as 다음에 피골. 예정된 대로 임상시험이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확언했대요. 그러면 내용상 임상시험이 문제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 긍정적인 얘기고요. 앞쪽에 initial setback은 뭐예요? 초기에 문제가 있었다, 차질이 있었다. 이건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이율배반적이에요. 한쪽은 부정적인 내용, 한쪽은 긍정적인 내용. 그럼 당연히 뭘 쓴다? despite를 쓰는 거죠. 처음에 차질에도 불구하고 닥터 양은 임상시험을 계획대로 진행시킬 거라고 확언했습니다. 자,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opposite는 반대편에. 그죠? 요거 across from의 뜻이죠. across from. 그죠? 위치상 반대편에. between은 복수명사가 뒤에 와서 뭐와 뭐 사이라고 하는데 between the two. 그 다음에 어떤 복수명사 오겠죠? 또는 between A and B 이런 걸 아시죠? 이런 거를 선호하게 되죠. A와 B 사이에. 좋아요. 그 다음. 참고로 여기 setback이란 말 토익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setback, 차질이란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형용사, 명사 여러 가지 단어가 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어떠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란 명사 앞에 쓰기에 적합한 단어를 고르라 이겁니다. inclusive 하게 되면 포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포괄적인 계획,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medical, 의료 계획, 의료 프로그램, disposable, 일회용 프로그램. 이거는 처분 가능한 일회용이라는 뜻입니다. 뭐 일회용 razors, 뭐예요? 일회용 여러분 면도기잖아요. 자, conservation 되면 보존 프로그램. 솔직히 말해서는 웬만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모르겠어요. 내용을 더 봅시다. 앞에 나오는 이러한 서비스는요. 어떤 것을 정립하다, 만들다 이거죠. establish. 몇 가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걸로 설계된 프로그램에 designed to protect endangered plant species. 이 단어가 키워드죠. 이 protect하고.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 종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의도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보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거죠. conservation programs, 그죠? 보존 프로그램. 자, 이건 번역이 안 되면 풀 수 없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바로 여기 protect하고 endangered.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형사를 집어넣어라. meal, 식사란 단어를 꾸미고 싶은 거예요. 일단 productive, 생산성 있는 식사 이런 말 잘 안 쓰죠. foreign meal, 뭐 나쁘잖아요. 외국의 음식 못 쓰는 건 아니에요. complicated, 이거 복잡한 식사, 뭐 나쁘지 않아요. moderate, 이거는 보통의 또는 중용의 이런 뜻입니다. 과하지 않은 이란 느낌.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자, grilled cheese sandwiches, 구운 치즈 샌드위치라는 것은 have only a few ingredients. 이게 키워드네요. 오로지 아주 적은 요리 재료만을 가진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에는 몇 개 안 들어가잖아요, 요리 재료가. 그래서 바로 그 grilled cheese 샌드위치는 not a blank meal to prepare. 준비하기에 복잡한 요리는 아니다. 이거겠죠? 그래서 complicated한 요리는 아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키워드는 요겁니다. 힌트가 되는 거, 그죠? 오로지 아주 적은 요리 재료만 가지고 있다. 요거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파트 6로 가겠습니다. 자, 파트 6 첫 번째 지문이 기사 지문이 나왔네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Spicy Delight 라면이라는 것이 takes the market by storm. 시장을 강타하다. 시장에서 엄청 유행한다 이겁니다. 요거 신문 같은 거 가끔 보게 되죠. take A by storm 하게 되면 A를 휩쓴다 이런 거예요. A를 휩쓴다. 폭풍처럼 A를 휩쓴다.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고로 이거 비슷하게 take A by surprise 이렇게 써도 A를 굉장히 급습하다. 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막 그 시장의 점유율을 뺏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take A by surprise.
A를 급습하다. 그죠? 시장을 굉장히 똑같이 강타하는 건 맞긴 맞는데 surprise를 쓰면 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급습하는 느낌을 주고 강타하는 느낌을 주고 by storm 이렇게 쓰게 되면 막 폭풍과 휩쓸듯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둘 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둘 다 이거 군사용어입니다. 원래. 아시겠죠? 군사용어에 썼던 건데 이 군사용어가 마케팅용어로 넘어와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Spicy Delight사의 라면이 시장을 휩쓸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가면 명사 어휘 문제. 두 번째는 뭔가 대명사 계통의 단어가 좀 보입니다. 자, 볼게요. 자, 11월 7일 서울 기사인데요. 수년간의 부진한 매출이 있었대요. 여러분 stagnant라는 단어도 알아둡시다. 이게 부진한, 수년간의 부진한 매출이 있은 후에 Yummy Food Corporation 측은 마침내 얻어내었습니다. breakthrough 하게 되면 돌파구죠. 돌파구를 얻었습니다. 뭐로 인해서? The blank of its new instant ramen product, Spicy Delight. Spicy Delight라는 새로운 인스턴트 라면 제품의 도입, 아시겠죠? 도입, introduction. 이 제품을 도입시킴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거 뭐 삼양라면 기사 비슷하죠, 그죠? 모티브가 그겁니다. 만들 때 삼양라면, 그 매운 삼양라면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자, evaluation 평가, naming 이름짓기, 뭐 이름짓기 또는 명하기. 그다음에 possibility 가능성 안 되겠죠. 자, 이 혁신적인 라면 제품은 not only a but also b 보이죠? 모든 Yummy Food사에 이 제공한 물건들을 다 압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propelled company 이 회사를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디로? 기록적인 수입 수준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불닭볶음면, 그죠? 아시죠? 그죠? Moreover, 게다가 Spicy Delight라는 제품은 emerged as, 아까 외웠죠? 그죠? 몸으로서 떠오르다, 부상하다. Fastest growing item,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템으로 부상했어요. 내용상 어디에서? Instant Meal Category 내에서. 그럼 여러분 Instant Meal Category에는 라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겠죠? 수많은 인스턴트 제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최상급으로 이렇게 강조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템으로 떠올랐어요. 어떠한 인스턴트 밀 캐테고리 내에서도, 그죠? 어떠한 뭐뭐 내에서도 가장 빠른, 이렇게 해야지 최상급에 어울림이 잘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느낌을 주는 게 N이에요. 이거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니까 어나더가 맞네, N이가 맞네 하면 싸우더라고요, 그죠? 뒤에 단수명사가 공교롭게 이렇게 캐테고리 나왔으니까 번역을 잘 안 하고 모양만 보게 되면 이게 근사해 보이니까 A번을 많이 고르는데 최상급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N이가 좋은 겁니다. N이. 자,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존경받는 Kim's Food Market Report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 we worked blank. 이거 많이 아시잖아요. 우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말로. We worked hard. 뭐 하고자? 라면을 개발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 라면입니까? 아주 이 대담한 풍미와 건강한 요리 재료를 결합시켜주는 이런 라면을 개발하는데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유미 푸드사의 CEO이신 박지수 씨가 말씀하셨대요. 계속 이어갑니다. 스파이시 딜라이트라는 이 인기 있는 이 라면은 아주 정통의 맛 경험을 제공합니다. 뭐 하면서 더 적은 나트륨을 사용하고 더 많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서 정통의 맛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빈칸 자리에 적절한 문장을 넣어라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힌트가 바로 뒤에 와요. And you know who else is raving about it? rave about 한다는 말은 뭐뭐에 대해서 격찬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여기 else가 있죠. 그 밖에 누가 또 그것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주주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주가 그 밖에 극찬을 할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는 그 앞에 이 제품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잡으려면 바로 B번 잡으셔야 돼요. 여기 아이들과 성인들 둘 다 똑같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캡처는 사로잡는다. taste buds 하게 되면 여러분 혀에 돌기 알잖아요. 맛을 느끼는 미래라고 하잖아요. 또는 입맛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래서 아이들과 어린들 둘 다 똑같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밖에 그 제품을 극찬하는지 아세요? 물론 당연히 저희의 주주들이죠.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사람을 늘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else 같은 단어가 힌트로 나온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35, 38번. 자, 빈칸 자리 첫 번째가 일단은 뭔가 대명사 계통이 왔고요. 두 번째는 접속 부사, 부사 계통의 문제가 왔네요.
자, 올라가 봅시다. Community Center Maintenance Advisory. 커뮤니티 센터에 뭐 정비 안내, 유지 관리 정비 안내.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가 뭔가 유지 관리 작업이 있다는 걸 안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크빌 파크스 앤 리크리에이션 디파먼트 측은 Conduct Comprehensive Safety Assessment, 안전 검사,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수행합니다. 저희의 모든 커뮤니티 센터들과 스포츠 컴플렉스들을 말이죠. 연중 내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자, 이런 정기적인 검사는 확실하게 해주죠. 자, 빈칸이 관리되도록 확실하게 해줍니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당연히 여기 관리되는 대상은 앞에 뭐예요? 커뮤니티 센터하고 스포츠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관리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 되도록. 그죠? 그러니까 복수를 받았잖아요. 복수의 사물이니까 데이로 받아야겠죠. 그죠? 데이.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두 개를 받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복수로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빈칸 자리에 접속 부사를 넣습니다. 그죠? 뒤에 보니까 이 시설은 may require brief closure. 잠깐 동안의 폐쇄를 요구할 수도 있대요. 그 필요한 수리라든가 아니면 철저한 클리닝 작업, 청소 작업을 위해서 평가가 있은 후에. 자, 그러면 앞쪽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대중 사용을 위해서 최고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빈칸 뒤쪽에는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대요. 필요한 수리라든가 철저한 청결한 청소 작업을 위해서. 그럼 요 절에다 뭘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점검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시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수리나 청소를 위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In some instances. 제 경험으로는 신토익 생기고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답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in some instances. 그죠? 그래서 일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If so, 만약 그렇다면. On the contrary, 반대로. After all,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걸로 처리할 수는 없죠. 이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37번에 문장 넣기를 하라고 하네요. 자, 보기 좀 볼까요? 저희의 시설은 이상적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를 여는데 이상적입니다. 우리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바로 여기 정비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설의 그냥 용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죄송해요.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앞에서 분명히 뭐 있었어요? 브리프 클로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브리프 클로저에 대해서 당연히 고객들한테 미안함을 나타내야죠. 브리프 클로저에 대한 미안함,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미안해요. 어떠한 불편에 대해서도 바로 이러한 그렇죠. 일시적인 폐쇄가 야기하게 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요거 쓸만합니다. 그죠? 문을 닫는다, 영업 정지한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죠? 어울림이 좋아요. 자, 그러면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due to this meticulous inspection process, meticulous, 세심한, 꼼꼼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러한 세심한 이 검사 과정으로 인해서 오크빌 주민들은요, 안심하실 수 있어요. 본인들의 저희 시설로의 방문이 안전하면서 즐길만하다는 사실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 특정한, 이 구체적인 이런 검사 일정, 각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스포츠 컴플렉스의 검사 일정은 내용상 공식적인 뒤에 나오는 이런 웹사이트에 게재가 됩니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게재가 된다. 수동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동사 아니죠. 여기 동사 필요합니다. 자, 이거 수동태 동사 맞죠? 이거 답이겠네요. 요거는 수동태 아니죠. 능동태. 요것도 능동태죠. 수동태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답이다. 괜찮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세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이 떴네요. 자, 제품의 일정 조정이라고 해서 생산 일정 조정, 뭔가 생산의 어떤 스케줄이 바뀌는 걸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문법 문제 같고요. 두 번째 보니까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린리프 애틀레틱스라는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사실을 여기 앞에 나온 회사를 대의로 받은 겁니다. 이 회사가 need to blank their latest order. 자신들의 최신 주문권을 빈칸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해 주세요. 모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운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중단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네가 주문했던 것을 취소를 하거나 미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need to 부정사라서 동사 원형 잡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동사 원형꼴의 모양이 B번밖에 없죠. 이건 쉽게 잡았네요. 전반적으로 문법은 쉽죠. 그죠? 자, 그러면서 빈칸 자리에 적절한 부사를 넣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우선순위에 놓을 겁니다. 어떤 주문권을 피테크 기어라는 회사로부터 온 주문권을 이제 우선순위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린리프 테크 애틀레틱스 주문권은 미뤄졌기 때문에 오히려 피테크 기어, 그죠? 피테크 기어사의 주문을 우선순위에 놓는다. 그러면은 앞에 업무를 이제 포기하고 그 대신에 다음 업무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신에란 부사 instead를 잡으셔야겠죠. yes는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 등위접사 yes는 이렇게 문두에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더 넘버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주문권이 원래는 예정돼 있었어요. be slated to 부정사는 be scheduled to 부정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원래는 그린리프사의 이런 주문권 뒤에 시작할 예정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요구되는 빈칸은 재고 물건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 웨어하우스 뒤쪽에. 그럼 당연히 원래 얘네 것도 그 다음에 바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얘네 주문 것도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재료를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재료를 바로 뭐라 한다? materials라고 하는 거죠. ingredients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ingredients는 요리 재료일 때 쓰는 거예요. 요리 재료. materials는 요리 재료가 아니라 다른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를 말합니다. ingredients는 구성 요소 또는 재료, 요리 재료. 자, 피테크사의 주문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lightweight running jacket. 그죠? 요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경량의 러닝용 재킷인데 이게 팔을 탈착할 수 있나 봐요. zip up sleeve가 있나 봐요. 그죠? 소매를 탈착할 수 있는 경량 러닝 재킷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장 넣기를 하라고 하는군요. 그죠? 네, 빈칸에 문장을 넣어라. 보기 보니까 생산팀은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거래요.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좀 뜬금없죠? 자, 그 재킷.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앞에 재킷 언급됐으니까. 이 재킷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오르게닉 커튼, 유기농 코튼 제품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분명히 앞에서 창고에 이미 필수로 요구되는 소재는 다 있다고 했죠. 머티리얼은.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경량 재킷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경량 재킷이 그렇죠. 리사이클드 폴리에스터하고 오르게닉 커튼으로 만들어진다. 재료를 언급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B번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자, to ensure a smooth transition. 이 부드러운 이러한 이 전환을 확실히 하고자 프로젝트 매니저들, 이 두 건의 주문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저는 메인 오피스에서 그날 하루 종일 상주하게 될 거예요. 뭐 하고자? 어떤 질문이나 우려사항을 처리해드리고자.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자, 143, 146번. 자, Quick Lube Oil Change Center라고 해서 Quick Lube 오일 교환 센터. 그죠? 자동차 오일 교환하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자, 첫 번째는 전치사 개통. 두 번째는 문장 넣기 가볼게요. 자, 퀵 루브사는요, 지금 현재 영업을 위해서 문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스톱 숍,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인가 봐요. 뒤에 보니까 여러분의 모든 오일 체인지와 베이직 car maintenance needs, 기본적인 자동차 정비 필요사항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원스톱 숍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샵이다. 그럴 때 뭐뭐를 위한 샵 이렇게 표현해요. 목적을 나타내죠. 용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고품질의 모터 오일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적합한? 거의 모든 차량 제조사나 모델에 다 적합한 그런 모터 오일을 가지고 있어요. 자, make를 명사로 쓰게 되면 제조사, model, 이거는 그 차량 모델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빈칸에 적합한 문장을 넣어라. 여러분 바로 뒤에 보니까 we even 요 단어 보이죠? 우리는 심지어 한정적인 이 워런티도 제공해요. 오일 교환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정적인 워런티를 제공합니다. 이거 보증 제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쪽에도 뭔가 보증이나 안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이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세 번째 게 좋죠. 우리의 모든 오일 교환은요, 고품질의 제품이고요. 보장되어져요. 여러분의 엔진, 자동차 엔진을 보호하도록 보장됩니다. 말로만 하면 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 저희는 제한 보증도 제공합니다. 무한 보증은 아니고 한정적인 제한 보증이 있잖아요. 뭐 6개월 내에 3개월 내에 교환을 다시 해드리겠다 이런 거. 그래서 딱 연결이 되죠. C번이 답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145번에 적합한 부사를 넣으라고 하네요. 뒤에 보니까 우리는 제공합니다. 여러분
앞쪽에서 provide 이런 거 보증 제공한다. 그런데 뒤에 또 이런 것도 제공한다. 여러분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공하는 추가적인 얘기.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플러스 게다가. 게다가라는 부사로 쓴 겁니다. 지금은. 게다가 우리는 full range of maintenance services. 굉장히 다양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필터 교환이라든가 플루이드 탑업스 하게 되면 뭐 유액 같은 거 채워드리는 거, 유액 보충. 그리고 베이직 세이프티 인스펙션, 기본적인 안전 점검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이런 번호로 7월 달 내내 전화를 주십시오. 당연히 이 빈칸 자리를 receive를 넣으려면 이미 동사가 있잖아요. 명령문으로. 그죠? 그럼 여긴 동사가 아니면서 동사의 뉘앙스가 있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동사 안 돼요. 정동사의 과거형 안 돼요. 정동사의 현재형 안 돼요. 오로지 뭐만 된다? 투부정사죠. 좋아요. 그래서 명령문과 투부정사는 이어짐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to receive a 20% of your first oil change. 여러분의 첫 번째 오일 교환에 대해서 20% 할인을 받으시려면 혹은 15% 할인, 어떠한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15% 할인을 받으시려면 7월 한 달 내내 이런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그죠? 이번 시험은 조금 까다로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번역도 좀 필요하고 전혀 없던 스타일의 문제도 좀 있고 앞으로 토익이 그렇게 변해갈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시험이 어려우면 다음번에 시험 볼 때는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절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걸 기대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망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달은 아마 내가 공부한 게 좀 더 나올 거야.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